제5회 정성TV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기투합! 정성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한 달 넘은 것 같죠? 한 달 좀 넘은 것 같죠? 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방송 녹화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죠? 네. 그래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정 이사님 요즘 TV 프로그램 즐겨 보시는 건 뭐가 있으세요? 잘 안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TV를 잘 안 보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뉴스를 좀 듣고 나머지는 폰으로 일반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폰으로도 뉴스만 보세요? 그 유튜브를 좀 보고요.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는 뭐세요? 유튜브는 시사 유튜브 그런 종류죠. 뭐 제 취미에 관련된 유튜브.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데요? 비밀입니다. 저한테 자주 보내주시는 유튜브는 주로 건강과 관련된 거던데 왜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죠, 말씀을? 그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가끔 보게 됩니다. 네, 저한테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유튜브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과 관련된 건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만나 뵈었을 때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고 하면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한번 이 정성TV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그런 팁 하나 주세요. 예.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 C를 하루에 6알 정도 드시면 뭐 요즘은 코로나 전국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병에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타민 C를 매일 복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은 너무 힘들면 비타민 C를 평소 먹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왜 쌍화탕 같은 그 한방 약을 같이 먹고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번 해봤어요. 밤에 진짜 그걸 살짝 데워서 비타민 제가 보통 먹는 게 이제 3알 정도 먹는 함량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잤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고함량 비타민 막 이런 거 찾아봤는데 의외로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라도 피로 회복에 되게 좋다라고 강조하는 의사와 약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 이사님이 또 그런 일가견이 있으시구나. 그때부터 좀 신뢰가 생겼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 이게 그 범죄 심리 예능이에요. 너무너무 잔혹한 사건들,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을 형사들이 추리를 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느 날은 밤 꼴딱 새워서 이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너무 신기해서 보는데 한 2주를 그것만 봤더니 집에 들어오는 귀갓길이 너무너무 무섭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빨리 닫게 되는 이런 약간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안전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형사님들 너무너무 집요하게 법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형사님들 파이팅! 그래, 밝은 사회가 되려면 범죄가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전문화되고 아주 다기능적으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 고령의 노인들이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정성TV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TV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구로가 자랑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구로 어린이 큰잔치입니다. 2023 구로 어린이 큰잔치 김현주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 큰잔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참 준비 중이에요. 그렇죠.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어린이 큰 잔치를 시작하기 직전일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어린이 큰 잔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올해로 벌써 몇 회째를 맞이했나요? 올해 24회째예요. 24회. 네. 그럼 언제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은 이제 19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음. 중간에 3회 정도 음.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못한 거 빼면 이제 24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로 어린이 큰 잔치가 24회째를 맞았다. 도대체 무슨 행사냐? 누가 하는 거냐?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구로 어린이 큰 잔치는 지역에서 어느 한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사회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마을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이 어린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연대 행사예요. 이 행사가 20년 이상 이렇게 진행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중간에 약간 쉴 때도 있었죠. 네네네. 예, 뭐 왜 이게 쉬었을까요? 뭐 코로나?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처음 쉴 때는 이게 어느 한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행할 단체가 없으면 쉬어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정에 의해서 한 번 쉬었었고, 그리고 아쉽게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그렇죠. 때, 예, 그 해에 한 번 쉬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 한 번 쉬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월호가 4월 16일에 일어났고 네. 5월 5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보름 정도 기간을 네네. 거치면서 이거 아마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한번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한번 쭉 잠깐 네.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어서 이 역사를 아마 조금씩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첫 시작은 1997년도에 구로 시민센터와 여성 민우회가 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 전교조나 또 더 다양한 시민사회 분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20년 이상 이 행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 19년도에는 그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행사를 어린이 행사를 맡으면서 굉장히 크고 성대하게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 잠깐 주춤했다가 21년도, 22년도에도 코로나가 다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어린이 작은 잔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는 못했지만 각 단체의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놀이터, 공원 이런 데에서 이제 각계 전투로 저희가 작은 잔치를 벌렸습니다. 주체는 아까 지역에 있는 되게 많은 단체들이나 기관들, 복지관 이런 데들이 같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산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 하려면 뭐 거의 한 몇 천 정도 예산이 있는 게 저희 아닐까? 희망사항이 있고요. 희망사항이죠. 네. 네. 예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고 그렇죠. 또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이게 구청 주도로 또 구에서 하는 행사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철저하게 민간에서 준비하는 행사이고요. 그렇다고 아예 구에서 협조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네. 고척에서 하는 이제 큰 행사는 구청 주도로 하는 구청 행사가 맞고요. 그리고 거리공원에서 하는 행사는 민간 주체의 행사이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런 캐노피, 그러니까 행사에 필요한 최소의 그 물건들은 렌탈을 해주시고 그 안에 이제 부스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직접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100% 자원봉사로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 구청이나 민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100% 자원봉사로 하시다 보면 그 사람들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오랜만이다 보니까 호응은 굉장히 좋으세요. 저희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 어린이들이 와서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벼룩시장 코너라고 어린이들이 직접 셀러가 돼서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저희가 20팀을 모집을 하는데 벌써 20팀이 마감이 됐어요. 네. 요즘 경제관념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네. 그리고 되게 잘하고 한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어른이 저보다 이 장사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네. 장사도 장사인데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으로
하고 이제 본인들이 나는 이제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거든요. 또 아이들이 그런 참여를 스스로 한다는 게 기특하고 대견하죠. 네. 어른들보다 낫다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요즘 아이들이 훨씬 그거에 대한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훨씬 어른들보다 굉장히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거 저희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약간 재미난 일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산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대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연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뭐 간식이나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 기관들의 사정들이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 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에 후원 요청을 다녀봤어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 여기에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지역에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희. 네. 그래서 지금 3군데 기업에서 흔쾌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 후원금을 내주셔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린이날쯤에 나가니까 네네. 감사하다고 인사를 네. 해주시고 카메라 보시고 네, 어린이날 큰 잔치를 위해서 후원해주신 스마트라인, BTS 그리고 NJ 갤러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진짜 감사드리고 남들은 되게 뭐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업해도 쉽게 이렇게 품을 내거나 맞아요. 후원을 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후원의 물품이라든지 후원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지만 네. 작은 그런 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행사지만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다른 일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 기업들을 저한테 되게 생소한 곳들이 있는데 네. 구로지역 내에서 저희가 좀 소비자로서 이용을 하거나 좀 뭔가를 도움이 되는 소비재들을 판매하거나 뭐 생산하는 곳인가요? 한 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구로 디지털 단지 가는 쪽에 NJ 갤러리라는 곳은 NJ 갤러리요. 네, 갤러리 카페예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음료와 차를 파는 곳인데 저도 네네네네.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네. 이곳이 코로나 때 생겼다고 해요. 근데 제가 후원금을 이제 요청을 드리러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거기 그러니까 미술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일반 카페가 아니라 네.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근로자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아이들 주민들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좀 수준 있게 그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내 집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고 저는 후원을 못 받아도 이런 공간을 알게 된 게 진짜 행운이다. 네. 그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선뜻 그렇게 내어주셨고 또 어린이날 행사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랑 같이 놀러 오면 맛있는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꼭 가려고요. 또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구로 어린이 큰 잔치에 뭐 하냐 가서 뭐 할 수 있냐 아까 뭐 그 아이들의 셀러 얘기도 해주셨지만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이제 볼거리, 뭐 먹거리, 참여거리들이 있는데 우선 볼거리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이 같이 뭐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그리고 댄스를 하거나 그 자신들의 뭐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즐기시고 노실 수 있고 내가 미리 준비가 안 됐더라도 즉석에서 오시면 즉석 노래를 뽐내실 수 있는 저희가 노래방 기계를 준비해 놓고 네, 즉석 장기자랑 코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 무료예요? 네, 네. 아니 후원도 받고 또 이런 되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도 무료다. 네.
라고 하는 건 진짜 여기서 같이 해주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나 기관들, 복지관에서 진짜 품을 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여 팀의 어린이 셀러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들의 물품을 또 사고 파는 그런 이제 벼룩시장 코너가 있고요. 또 축제하면 또 뭐니 해도 먹거리 빠질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부침개 그리고 또 생협에서 건강한 간식 예, 그런 거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네, 네.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걸로. 네. 네, 하죠. 네, 굉장히 그 다양하게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또 무료라고 하니까 구로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또 부모님들과 함께 가서 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대인데 음. 제가 지역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착 있게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큰 잔치예요. 이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동네에서 이 큰 잔치에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몇 살이신데 어렸을 때? 30. 네. 네. 저와 제 동생들이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이 커서 보니까 이렇게 지역 어른들이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행사구나라는 걸 커서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나도 받은 사랑을 되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들고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네. 그때 참여했던 한 어린이가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며칠이면 이제 어린이 큰 잔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지역 주민들, 어린이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린이날 큰 잔치 하면은 꼭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요. 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들 다 근처에 지역 근처에 있는 뭐 공원이나 가까운 데 와서 잠깐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는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올해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이런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행사, 뭐 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모범 운전자회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교통지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 만들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분 한 분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큰 그 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눈물 찔끔 나면서 우리 김현주 집행위원장님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감사드리고 올해 24회 어린이 구로 어린이 큰 잔치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고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앞으로도 구로에서 많이 자주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의 시그니처 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금리와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기는 했는데요. 한 달 동안 금리 변동 상황이 그래도 좀 있겠죠? 예. 예. 지난 4월 24일까지 조사한 시중은행 금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한 달 사이에 아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을 보면 국민은행 3.42, 기업은행 3.65, 농협은행 3.5, 우리은행 3.45, 제일은행 3.9, 하나은행 3.4, 신한은행은 3.35%입니다. 다음은 구로지역의 A신협 1년 금리는 4.3, B신협은 4%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에서 A금고는 4.38, B금고는 4.3%입니다. 다음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는 지난달과 같은 3.5%입니다. 그러나 3월 달에 발표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리는 0.25%가 인상되어 5%입니다. 예, 이 금리도 금리지만 요즘은 이제 부동산 문제로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로 자살하는 분들이 계속 생길 정도로 되게 심각한데요.
그런데다가 요즘 또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 보증금 반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보통 전세금은 집값의 60% 전후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한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전세금은 3억 원인데 집값은 2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 5천만 원은 집주인이 부담해서 전세금을 내줘야 되겠죠. 지난번 저희가 깡통주택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네. 게 깡통주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가구가 최대 13,000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갭 투자를 잘못한 경우가 있겠죠. 소위 깡통 전세의 위험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강서구 지역, 부천시, 청주시, 고양시, 평택시라고 합니다. 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동탄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부부는 전세 사기로 경찰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금 대신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전세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못 주는 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유,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 지명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전세 사시는 분들은 혹시나 내 집이 어떻게 될까 뭐 벌벌 떠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좀 준비를 한다거나 좀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유재산에서 거래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은 참고로 주택도시기본법 16조를 근거로 해서 지난 2015년도에 설립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고 또한 계약하실 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일정 부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면 1566-9009번입니다. 네.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 뭐 집값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삶의 질을 되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식 하나 좀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아마 구로구에서 길 가다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현수막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처럼 경기 침체, 인건비와 원자재도 상승하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인 재개발, 재건축을 과연 하는 게 맞을지,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걸고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뭐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좌예요. 5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4회에 걸쳐서 저녁 7시부터 구로국민회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 안내 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로 전화번호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건축은 아파트를 칭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개발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정성TV 5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6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